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7단원 새로운 단원을 배울 거예요. 새로운 단원의 이름은 글 고쳐쓰기입니다. 교과서 국어 나를 준비하고 270 이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272쪽부터 273쪽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도마뱀 친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 도마뱀 친구의 이름은 아서입니다. 아서가 그림도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고치고도 있네요. 그림을 고쳐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어요. 어때 아서?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내 발도 빼먹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아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남자아이가 아서가 그림을 계속 고치는구나. 처음 그림보다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자아이가 글도 그림처럼 고쳤으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남자아이가 그림을 고쳐 그리듯이 우리가 쓰는 글도 고쳤으면 좋아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남자아이가 아니라 남자 선생님일까요? 암튼 이분이 그림을 고쳐 그리듯이 우리가 쓰는 글도 고쳤으면 좋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272쪽부터 273쪽의 그림을 살펴보았으니까 넘어가 볼까요? 책에서 도마뱀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죠. 그림을 고쳐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림을 왜 고쳐 그렸을까요? 네, 그렇죠. 도마뱀이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고쳐 그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책을 보는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 했나요? 네, 맞아요.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처음에 쓴 글보다 더 좋은 글을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내용과 표현을 알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 선생님과 글의 내용과 표현이 더 나아지도록 자신의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 써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 배우는 순서를 알아봅시다. 먼저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을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고쳐 쓰기 위해서는 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해 글을 써볼 거예요. 그 쓴 글을 여러분들이 고쳐 쓰고 공유해 볼 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글 모음집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간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고쳐쓰기를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고맙다는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들도 많았고 그리고 맞춤법이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이런 카톡도 받아보았어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미안해.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춤법도 틀렸고 그쵸 여러분? 난 장난이었다고. 난 장난이었다고?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문장이 이상해 보입니다. 난 장난이었다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글인데 너무 필요 없는 문장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래도 너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나의 요서를 받아줘. 이 요서가 뭐죠, 여러분? 그쵸? 요서가 아니라 용서일 것 같아요, 용서. 미안해? 미안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그쵸? 여러분, 친하게죠? 여러분들은 친구한테 이런 카톡을 받으면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주고 싶었더라도 용서를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을 보낼 때도 고쳐쓰기를 하고 보내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꼭 보내기 전에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은 없는지, 편지의 내용 중에 전하고 싶은 마음과 상관없는 문장은 없는지, 그리고 맞춤법이 틀린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고 카톡을 보내세요.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고쳐쓰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읽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은 글을 고쳤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 27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활동은 지혜의 동생 도연이가 글을 쓰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불량식품을 먹으면 아플 수도 있어. 이렇게 아파하고 있네요. 불량식품을 먹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구나. 우와, 정말 못된 행동을 하고 있네요. 네 번째,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는 주장을 글로 쓰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래서 불량식품에는 유통기한도 적혀있지 않구나 라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본 내용과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지혜의 동생 도연이가 글을 쓰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으니까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도연이가 글에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도연이는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며 글을 썼을까요? 네, 그렇죠. 불량식품의 위험성을 알고 불량식품을 먹지 않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도연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불량식품을 먹고 아픈 친구를 보았어요. 그리고 못된 행동도 보았죠. 불량식품을 먹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친구도 보았답니다. 그럼 여러분, 도연이가 글을 쓰려고 더 알아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불량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선생님은 예전에 불량식품을 사 먹다가 불량식품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는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275쪽입니다. 도연이가 쓴 쓰레기가 되는 불량식품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쓰레기가 되는 불량식품.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지 맙시다. 불량식품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버린 쓰레기들이 우리 학교 주변을 더럽혀 보기도 좋지 않고 악취도 납니다. 불량식품에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적혀있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해로운 물질이 몸에 들어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불량식품은 아무리 맛있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글을 썼네요. 도연이가.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읽어주는 동안 도연이의 글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도연이의 글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275쪽에 1번 도연이가 쓴 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직접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도연이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여기 아래에 말풍선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먼저 도연이가 쓴 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불량식품을 먹는 친구들이 이 글을 읽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글에서 무어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어 라고 말을 하니까 무엇과 관련없거나 보충할 내용을 찾아보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주제와 관련 없거나 보충할 내용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지혜가 도연이를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제를 생각해서 제목을 바꾸면 좋겠어. 네, 그렇죠. 도연이가 쓴 글은 쓰레기가 되는 불량식품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었죠. 이 제목이 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네, 어색한 문장을 고치면 좋겠어. 문장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은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도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면 좋겠어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적어 보았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까요? 글을 쓰고 나서 내용과 표현이 알맞도록 다시 쓰는 것을 고쳐쓰기라고 해요 라고 하네요. 여기에 형광펜을 그어보세요. 고쳐쓰기. 자,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276쪽입니다. 도연이를 도와 지혜가 고쳐 쓴 글입니다. 어떻게 고쳐 썼는지 살펴봅시다, 선생님과. 먼저 기억의 제목을 이렇게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으로 고쳤습니다. 주제를 좀 더 잘 드러내는 제목으로 바꾸었지요. 다음으로 여기 니은을 볼까요? 니은이 빠졌었네요. 불량식품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버린 쓰레기들이 우리 학교 주변을 더럽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악취도 납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뒤에 디귿, 그리고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신선하지 않은 식품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뒤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을, 아무리 맛있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고쳤죠? 네, 그렇죠.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문장을 고쳐 썼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호응 관계를 생각해서 문장을 고쳐 써야 됩니다. 자, 그럼 고쳐 쓴 글을 다시 읽어볼게요.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지 맙시다. 불량식품에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해로운 물질이 몸에 들어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신선하지 않은 식품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량식품은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글을 고쳐 쓰니까 글이 엄청 매끄러워 보이네요. 선생님과 함께 도연이를 도와 지혜가 고쳐 쓴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76쪽에 여기 아래에 있는 빈칸을 직접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고 적어볼까요? 다 적었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고쳐 쓴 부분, 기억. 이 기억은 제목 바꾸기를 했죠. 고쳐 쓴 까닭은 주제를 잘 드러내는 제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니은,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쳤었죠? 네, 내용 삭제하기입니다. 다음으로 디귿, 고쳐 쓴 방법은 내용 추가하기이죠. 여러분, 왜 내용을 더 추가해서 고쳐 썼을까요? 네, 맞아요. 앞 문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을, 아무리는 뭐뭐 아도, 어도와 호응하기 때문에 고쳐 쓴 방법은 네, 문장 호응에 맞게 고쳐 쓰기입니다. 자, 여러분 276쪽의 빈칸을 잘 채워보았죠? 자, 이렇게 한 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상을 이어보세요. 자, 여러분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교과서 277쪽에 4번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글을 고쳤으면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글을 고쳐 써서 좋았던 경험을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전자우편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낱말을 고쳐 쓴 적이 있어. 선생님께서 내가 쓴 글에서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 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고쳐 쓰기를 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그렇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고쳐 썼을 때 어떤 점이 좋았나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직접 적어볼까요? 선생님이 10초 정도 줄게요.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런 좋은 점이 있었어요.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가 있었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글을 고쳤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쳤을 때 생각할 점은 적절하지 않은 낱말이나 틀린 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은 점은 적절하지 않은 낱말이나 틀린 문장이 없으면 읽는 사람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쳤을 때 생각할 점은 중심 생각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적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리해 보세요. 자, 이렇게 중심 생각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은 점은 군더더기 없는 글을 쓰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맞은 곳에 더 써놓습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은 점은 필요한 내용을 더 쓰면 자세하고 내용이 풍부한 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시간을 좀 더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모두 다 적었나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멈추고 적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글을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어요. 고쳐쓰기를 하면 하고 싶은 말이 글에 더 잘 드러나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무엇을 공부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고쳐쓰기를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고쳐쓰기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기 위해서였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쳐쓰기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였나요? 다음 시간에는 고쳐쓰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